예, 안녕하십니까.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하락 아직 한 방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전에 토요일날 제가 이번 주에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욕도 많이 먹고요. 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좀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이제 추가적인 관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길래 제가 영상을 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예. 자, 보시면요. 홍콩 현물 ETF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4월 12일부터 이제 하락할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4월 12일 날 홍콩 ETF 중국 거대 자금이 엄청 들어온다고 막 어그로를 끌었죠. 유튜브에서. 뭐 외신들도 그렇고 매체에서. 그때 어그로 한 방 끌어가지고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홍콩 ETF 15일 날 승인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또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이거는요, 중국에 대해서 진짜 조금의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이 홍콩 ETF를 승인한 이유는요, 중국 본토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예.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 영상부터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국은요, 지금 CBDC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제 국민들의 돈을 통제할 수 있는 CBDC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BDC 개발에. 근데 그런 중국이 자국민들 비트코인 사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자금 법적으로 못 들어온다라는 거 이제는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미 중국 부자들은 홍콩에다가 다 자금을 갖다 놨기 때문에 바로 홍콩 ETF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중국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홍콩으로 자금 넣어놓은 놈들이 미쳤다고 홍콩 ETF를 삽니까? 예? 미국 ETF를 사겠죠, 당연히. 아니, 죄수가 감옥에서 타러 가는데 밖으로 도망을 가야지 옆사동으로 도망가는 죄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15일날 무조건 승인된다 했는데 이것도 상품 출시가 아니었어요. 예, 이거 그냥 발행사들이 비트코인 ETF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승인 안 된다 영상 올리고 두 방 때렸죠. 두 방 하방 또 폭락했죠. 4월 15일 날 홍콩 ETF 승인됐다고 또 어그로 막 끌어가지고 또 이거 하방으로 또 한 방 맞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폭탄 쏴가지고. 그러고 오늘 4월 30일 홍콩 ETF 승인됐는데 어제 막 기사가 나왔죠. 최소 1억 2,500만 불 이상 유입될 거다. 막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반등하더니 또 결과 나오고 나서 지금 또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방째 맞은 거거든요. 제가 뭐 다른 유튜버들을 욕하면 안 되지만요. 당연히 틀릴 수 있지만요. 정확한 지식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할 거라는 건 좋아요. 근데 하루하루 조회수 올리고 돈벌이 해야 되니까 진짜 이상한 호재들 갖고 와가지고 팩트 체크도 안 된 걸 가지고 뭐 폭등합니다, 뭐 엄청난 자금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몇만 명이 보는 그런 채널에서. 자, 어제 보시면 이게 현지에서는요, 어제 오후 한 6시, 5시, 6시쯤에 요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제 첫날 거래, 요 코인니스에는 거래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예, 현지 기사를 보면 이제 발행량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입될 금액이 최소 1.25억 달러, 많게는 3억까지 본다. 뭐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의 뭐 확신하는 듯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나왔어요. 홍콩 달러로 8,758. 그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요 1.25억 달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네, 한 1200만 불 조금 안 되게 들어왔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DTCC 관련해서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조금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크게 좀 하락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헤지펀드들이 이제는 담보로 해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좀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ETF 자금 들어온 걸 보시면요. 어제 미국 주식이 3대 지수가 전부 다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예, 미국 주식은 뭐 괜찮았다는 얘기죠. 근데 ETF로 들어온 자금들을 보면요. GBTC 매도 물량은 조금 줄었지만 이제 블랙락은 아직도 유입이 없고요. 영어로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아크 인베스트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속 ETF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줄어들고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이게 DTCC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 자금들이요. ETF를 살 때 그걸 사서 그걸 담보로 이제 뭔가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헤어컷 당해가지고 뭐 제로로 된다고 하니까 기관들이 이제 ETF로 들어오는 걸 조금 꺼려 하지 않나. 그리고 요즘 시장도 조금 안 좋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단기적인 지금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냐면 이번 주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다시 뭐 반등을 하더라도 저는 이번 주까지는 좀 하락을 보거든요. 왜냐면 홍콩 ETF 관련해서 뭐 호재를 막 띄워놨는데 막상 까보고 나니 별거 없잖아요. 이 1100 몇만 불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유입이 되는 거니까 호재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다고 괜히 떠벌려 놨기 때문에 홍콩 ETF 관련해서 상승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게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악재로 작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지식도 없는 것들이 막 떠벌려서 그게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원래 홍콩 ETF는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악재로 만들어 버렸으니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리고 홍콩에서 들어오는 자금은요, 이제 현물로도 ETF를 살 수가 있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로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현금으로 투자자가 ETF 상품을 사면요, 자산 운용사들이 그걸 다시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요, 현물을 가지고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고 중국 ETF를 사면 그 발행사들은요, 다시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채굴장들하고도 뭐 이미 막 다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굴장들이 왜 현물을 가지고 이미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걸로 ETF를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막 옵션 거래도 할 수 있고요. 막 이러니까 채굴장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에 투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현물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은 ETF로 투자해서 옵션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유입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현물로 들어온 자금은 발행사에서 다시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영향에 미치는 게 가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래서 홍콩 ETF는 승인이 나고 상품 출시가 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게 제가 4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말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5월 2일 날 이제 금리 결정할 때, 금리 결정하고 FOMC 그 다음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기관들이나 세력들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오늘 6월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번 주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 끝났다, 이제 하락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 관점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조정이 좀 길어질 거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락장이 시작됐다,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또 타 유튜버들 보면요, 뭐 반감기가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뭐 반감기 지나고 뭐부터는 뭐 6개월 뒤부터는 뭐 상승을 하고 3달 뒤부터는 상승을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반감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루에 공급되는 물량 450개 줄었는데요. 그게 뭘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이제 불장과 이런 걸 한번 보시면요. 자, 2017년도 불장 때는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2016년부터 ICO 붐이 엄청 불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뭐 VC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ICO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알트코인 ICO. 그래가지고 막 알트들이 엄청 펌핑 막 하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 거래소에 거래되지도 않는, 상장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엄청 펌핑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ICO 붐이 불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2017년 4월에 일본이 비트코인 법정 지불 수단으로 인정한다라는 기사도 막 나왔고요. 필리핀 중앙은행이 17년 2월에 비트코인 공식 송금 시스템에 유통될 수 있도록 막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었고요.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엄청 많이 나왔고, 그때 분위기가 막 소매 점포들도요, 막 비트코인으로 결제받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런 점포들이 막 늘어나고, 이제 페이팔도요, 그때 이제 결제를 뭐 비트코인도 받는다 막 이랬어요. 예, 그때 승인 나고. 그래서 분위기가요, 2017년 뭐 2021년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불장이 형성됐다면 올해는 세력들에 의한 불장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2017년도 2021년도도 지금하고 분위기가 정말 비슷했습니다. 기관들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막 나왔었고요. 예,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근데 2017년 하라고, 그리고 2017년도 때도요, 미국 금리가 한 0.5%, 1% 뭐 왔다 갔다 했거든요. 2016년에도 제로 금리였어요. 근데 0.25% 됐다가 2016년 12월에 0.5%로 금리 인상했나?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때도 금리가요, 1%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유입되기에는 엄청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락을 한 거는 중국에서 ICO 금지하고요, 거래소 다 폐쇄하고 막 이런 규제를 시작으로 미국도 한국도 뭐 여러 국가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기다, 뭐 영으로 뭐 수렴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규제를 막 진행하고 막 이러다 보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 불장 때도 분위기를 보면요, 미국이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한 2020년부터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 시행하고요. 그럼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막 승인됐었거든요. 2020년 독일이 6월에 현물 ETF 승인됐고요. 스위스가 21년 1월에 승인됐고요. 캐나다가 21년 2월, 네덜란드가 21년 3월 막 이렇게 승인이 막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관들이 막 들어올 거다, 법적으로 이제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하면서 불장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좀 하락을 했죠. 근데 그때는 고점을 찍고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 반등했던 이유가 미국이 2021년 10월에 이제 선물 ETF를 승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승인한다라는 이슈가 막 이렇게 생기면서 다시 한번 펌핑을 막 해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현물도 막 신청을 했어요. 계속 보류가 됐지만, 현물. 근데 선물이 승인됐으니까 현물도 당연히 승인될 거다, 뭐 이런 기대 심리로 막 펌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현물 승인은 안 됐죠. 예.
자, 그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제로 금리였거든요. 예, 제로 금리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기는 엄청 좋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비트코인에 투자 막 했죠. 정부에서 막 지원 자금 주면 꽁돈 생겨가지고 막 비트코인 투자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근데 이때 이제 하락을 또 하게 된 게 중국이 또 채굴장들 다 철수시키고 막 거래 규정 이제 또 더 심하게 막 규제 강화하고요. 그러고 나왔던 문제가 채굴장 이제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었어요. 예. 막 그런 이슈들이 막 터지면서 비트코인 채굴장들 때문에 환경이 엄청 파괴되고 있다.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각 정부에서 다 이제 막 그 채굴장들 못하도록 막 규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미국도 이제 22년에 양적 긴축을 시행하긴 했는데요. 21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예, 금리 인상한다.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때부터 금리가 이제 막 인상될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그러고 현물도 승인이 거절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통화 정책이랑 엄청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고 할 때 통화 정책이랑 별로 크게 상관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통화 정책이 막 크게 막 저건 없었으니까요. 금리가 다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했던 게 보면 상승할 때는 금리 정책이 엄청 좋았고 하락할 때는 정부의 규제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번 불장에서는 제가 지금 폭발적인 상승은 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요. 지금 금리가 5%를 넘어요.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여건이 아니거든요. 누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주식시장이 좋은 건 맞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좋은 거는 다른 국가들이 지금 다 죽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미국 주식 그렇게 일반 서민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요? 별로 안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막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지금 좋은 거지. 이제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기에는 좋은 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낮추고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면서 양적 완화를 좀 시행하고 이러면서 저는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 왜냐면 작년에는 금리 인하를 6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게는 6번, 작게는 한 4번까지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그게 4회가 되고 3회가 되고 지금 뭐 2회, 1회 요렇게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뭐 JP 모건은 금리를 뭐 8%까지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겁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하거든요. 며칠 전에 마운트곡스 물량에 대한 이슈도 조금 터졌고요. 아직 뭐 상황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표 보고 막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싫어하는데요. 왜냐면 그냥 과거 패턴이랑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도미넌스는 사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미넌스랑 이제 롱숏 포지션이 어디서 청산 매물대가 많은지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때는 알트가 뭐 많이 없었긴 했지만요. 이때 상승을 할 때요. 보시면 요렇게 비트도미가 쭉 빠지면서 상승을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요때쯤부터 하락이 요때쯤부터 하락이 시작돼서 이제 거짓 마무리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읽으시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때까지는 기관들이나 뭐 VC들이나 이런 애들만 계속 비트코인 사고 모으고 있었다면 한 요때쯤부터 하락할 때부터 그냥 개미들이 조금 들러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락할 때 알트 막 투자하고 이럴 때는 개미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가격을 펌핑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계속 빠질 때는요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털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말부터 1월 달부터
뭐 1월에 거의 하락 다 했죠. 예, 그러고 2021년도 때도 보면 2021년 1월에 완전 초반에 비트돔이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개미들이 살살 달라붙은 겁니다. 예, 달라붙으면서 가격이 이제 엄청 펌핑을 했고요. 한 4월까지 상승했죠.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쯤부터 쭉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조금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게 요 타이밍이거든요. 요 타이밍.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쭉 빠지면서 도미가 하락을 하면서 도미가 쭉 빠지면서 거의 저점을 찍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비트 도미가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어요. 이게 개미들이 쭉 들러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비트 도미가 빠지면서 알트 펌핑이 오는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까지 저는 그걸로 보고 판단을 했고, 지금도 뭐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정이 길어지면서 비트 도미가 계속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면요, 떨어지는 폭도 크기 때문에 그 상승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을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올라오고 이런 불장은 아직 저는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 유튜버나 매체에서 또 당연히 상승 시작하면 뭐 내가 이야기했지, 반감기 뭐 몇 달 전, 뭐 6개월 후부터 상승한다고 했는데 뭐 상승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할 건데요. 저는 반감기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하락한다고 했는데 하락해가지고 뭐 제가 뭐 자신감이 너무 넘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예,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하니까 너무 제가 하는 거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절대로 제가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현물 보유하시는 분들 보고 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저도 비트를 모아가고 있는 거는 건들지 않아요. 예, 선물로 숏을 조금, 이제 보험용으로 숏을 조금 치고 알트들은 조금 정리했고, 토요일날 뭐 그런 거지, 제가 비트 모아가는 걸 절대로 매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매수했으면 매수했지, 요런 가격대에. 그래서 하락이요 온다고 해도요, 그냥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좋은 가격대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아직 저는 상승장은 했죠. 예. 상승은 했는데 이제 폭발적인 상승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한 95% 자신하거든요.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직 이제 폭발적인 상승은 올 거니까요. 요 단기간으로 조금 조심하고 이 조정장을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너무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뭐 자료도 되게 뭐 없고요,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로 막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하여튼 지금 갑자기 하락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제 관점을 공유한 거니까요.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